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신문을 이렇게 착 펼치니까 오늘 이 조선일보를 한번 딱 펼쳐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가처분 인용 후 첫 공개석상 등장. 떡볶이 먹으면서 활짝 웃었다. 이 사진을 보자마자 구역질이 그냥 확 나서 아침에 그냥 이 열받쳐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선인닷컴을 보면은 이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대구 북구 DGB 대구은행과 대구은행 파크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연합뉴스가 찍은 겁니다. 그런데 손을 이루고 있는데 웃고 있는 그 모습과 그 또 한편에 그것은 의자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아래 앉아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한 6명이죠. 웃고 있는 저 모습에서 이 국민들의 분노를 웃음으로 치환시키는 그자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속이 편했겠습니까? 그럼 속이 안 편하면 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자는 성상납 의혹 혐의자입니다. 거기다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혐의입니다.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혐의입니다. 지금 그 외에 지금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범법 혐의자 아닙니까? 성상납 혐의자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아름다운 범죄가 아니잖아요. 범죄는 무릇 다 아름답지 못한 안 좋은 것들이 다 범죄지만 이 성상납이란 건 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대표가 당대표가 그것도 그 당시 야당 대표가 그런데 야당 대표가 그랬으면은 저자들 소위 민주당 그 당시 문재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덜미를 딱 잡았죠. 그러니까 저 덜미를 딱 잡혔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놈 너희놈 성상납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딱 덜미가 잡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귀띔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정권에 잘 부역 안 하면 너는 죽어 당장 이거 폭로해버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은 우리가 가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걔는 어떤 사안이 생길 때 당대표가 해야 할 소리가 있을 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먼 산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당대표가 이럴 때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야당 당대표가 말 한마디 하고 공격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슨 재갈법이라든가 이 언론에다가 재갈 물리는 거라든가 그 많은 악법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얘기를 탁 질문하니까 답이 뭐냐? 이럴 때 당대표가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공격하는 거는 원내대표가 합니다. 예? 야당 대표가 그런 입에서 그게 그의 입이라고 달고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한다는 얘기가 그거는 공격하는 거는 야당을 공격하고 하는 거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뭡니까? 저는 그때 이놈이 간첩이다 하고 내가 느꼈습니다. 이놈이 간첩이다. 저 당의 뿌락치다. 저는 그렇게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를 했어요. 한 번도 하여튼 선거 기간이고 어느 데고 간에 민주당 비율을 안 맞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이 좋아할 말만 하고 좋아할 짓만 하더라. 자, 분탕질한 것도 민주당이 좋아할 짓 중에 최고로 좋아하고 이재명이 땡큐를 바래도 밤새도록 땡큐 이준석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론조사 아주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홍영님 조선일보 기자라고요. 그분이 아주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귀재입니다. 분석력 탁월하고. 이분이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가 보수층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 보수층이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결집하고 있고, 중도층은 약간 하락인데, 이 중도란 건 말이죠. 이 중도 외치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전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붙고 불리하면 불리한 쪽으로 붙는 소위 애국심이 없는 자들이 중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유해야 되겠다. 자유를 35번 외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겠다. 광복절 축사에서는 자유를 33번 33인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그 상징성의 그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우연히도 33번을 자유를 외쳤다. 그러면 합쳐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3개월 동안에 취임사로부터 시작해서 자유를 68번을 외쳤다.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나가는 데서 2번에 걸쳐서 도합 68번을 외쳤다. 자, 이거 얼마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 대통령의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때는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하고 못된 짓을 했던 놈이 바로 누구냐? 이준석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지가 야당 대표할 때인데, 지난 5월 달부터 야당 대표했죠. 문재인을 비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막 그냥 검수완박이고 뭐고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데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말 한마디 공격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이게 야당 대표입니까? 자, 이제 우리 검수완박으로 하나 따져봅시다. 이준석이 이자가 검수완박 가지고 이거는 헌법주의, 헌법의 파괴행위고 헌법 훼손행위다 하면서 당대표가 버금을 물어야 되는 제1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체 입을 다물었습니다. 헌법 그러면서 뭐 애국이요? 무슨 뭐요? 대한민국이요? 무슨 뭐요? 어린애가 배웠다는 게 순 엉터리 같은 그런 못된 정치, 더러운 정치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드디어 사쿠라로 등장한 겁니다. 사쿠라로. 사쿠라 아시죠? 옛날. 이중 간첩. 사쿠라틱한 게 한번 원래 한번 보시죠. 김종인이가 왔다 갔다 한 거 아시죠? 문재인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저쪽에서 비대위원장 했다는 거, 문재인하고 같이 당대표 할 때. 또 이쪽에 또 당대표 할 때는 누구가 했습니까? 비대위원장 여기 김종인이가 했죠. 그리고 분탕질 치는 계기를 만들었죠. 자, 똑같이 지가 제일 좋아하는 멘토가 누구냐면 김종인입니다. 왔다 갔다. 자, 원내대표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할 때 비서실장까지 해놓고 탄핵은 누가 시키고 등에 비수를 누가 꼽았죠? 유승민이가 꼽았죠. 거기에 같이 배운 게 전부 다 이중간첩적인 그런 요인들만 잔뜩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보고, 그게 유승민이는 자기 아버지의 친구고 그 덕분으로 국회 인턴으로 사무실에 왔다가 자 추천해줘가지고 그때 당대표 비서실장을 유승민이가 하다가 금반두고 최고위원 할 때니까 글로 해가지고 탁 비대위원으로 가고,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말이죠, 더러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정치의 더러운 길. 그래서 전효 의원이 이런 얘기했죠. 저 이준석이라는 놈은
더러운 정치를 배웠다. 정치를 더럽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태경이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유승민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다녔던 그 졸개이고, 예. 그리고 과거에 주사파 운동을 했던,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주사파 운동하다 아주 과격한 과격파였죠. 주사파 운동의 과격파. 근데 아직까지 전향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자는 속에는 잠재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그 저항의 그 소위 이 김일성주의의 그 잔흔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고 저는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정부를, 대통령을 향해서 간접 공격을 하는데 슬쩍 숟가락을 얹었다 얼른 빠지고 얹었다 얼른 빠지고 하는 자가 바로 하태경입니다. 그들은 한 괴입니다. 하태경,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네 사람의 정치적인 사상은 자유민주주의일까요? 아니면은 그들은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사진을 보면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왜 구역질이 났느냐? 제목에 제가 구역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황정수 판사라는 사람이 순천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는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가 내린 판결,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일부 인용을 했는데 가처분 절차적 정의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비상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를 살려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분을 삼았습니다. 그게 판사의 특권이라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분 황정수 씨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주 입에 오르내리든지 아니면 황정수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네. 판결이란 거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법조계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법조계의 중심 의견들을 들어볼 기회가 언론을 통해서 있으면 법조계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황정수의 판결이 이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조항입니다. 판사의 판결은 양심과 법. 그럼 법과 양심인데 양심이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양심과 법이. 그러나 나중에 한번 이렇게 유심하게 쳐다봐야 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건 좋습니다. 그랬더니 황정수가 그런 판결을 딱 내렸더니 이게 마치 자기가 성상납 의혹이 없어지고 무고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무슨 혐의가 없어진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당을 다시 먹을 것처럼 당원 모집하고 아주 웃기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V자, 무슨 V자 이렇게 하고 있네. 딱 보니까 이러고 있네요. 왼손으로 이러고 있는데, 박근혜 시계인지 무슨 시계인지 모르지만 시계를 찾긴 찾네요. 네. 무슨 시계인지요? 무슨 시계일까? 문재인 시계일까요? 그건 또 안 봤으니까 모르죠. 시계 앞판은 안 나왔으니까 무슨 시계를 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승리에 도취돼서 착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가 참 더럽습니다. 얘가 하는 언론 플레이는 아주 더럽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승리의 기정사실화된 그것처럼. 또 일부 언론들은 거기에 편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의 악의 꽃을, 악의 무리를 물리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악의 꽃이 필 때는 이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겉으로 포장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꽃이 아름다운데 왜 저것을 꺾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들,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준석이가 무슨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그토록 불쾌했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걸 판사도 황정수도 알아야 됩니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보수의 법조인뿐이 아니라 일반 법조계가 황정수에 대해서 황정수 판사에 대해서 그거는 합리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뜻을 표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기각될 걸로 다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다들 80% 이상이 이 법률하는 사람들이 이거 기각될 거라고 했던 바로 그거. 정당이라는 특수한 그 정당 자치. 비상 상황이 오면 당에서 비상까지. 아니 우리가 가족 단위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족 정당이라고 하면 가족의 위기는 어떨 때 느끼는가? 그건 가족이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서 위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이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정당법이란 걸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 정당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당대표가 속된 말로 빠구리를 해가지고 빠구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공짜로 빠구리를 해서 상납받았다라는 의혹. 예.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얹혀 있다면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할 때 일단 도덕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딱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은폐를 시켜주는 겁니다. 일부 언론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를 비호자들, 옹호자들이 더욱이 정권 권력을 가졌던 문재인 권력이 그를 옹호를 하죠. 이게 문재인 때 이게 소추가 소송이 나온 거거든요. 성상납 의혹이. 그리고 가전충원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자, 또 이런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빠구리 할 때 발기부전제까지 먹었다. 그 나이가 26인가 7인가 됐는데 26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건 당대표가 야당 당대표가 그 당시 야당 당대표가 얼마나 이제 지금 여당이 됐어도 여당 당대표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지가 물러나서 그것만으로도 도망갔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자가 이 황정수 남부지법의 황정수 판사의 그 일부 인용이란 판결 때문에 승리에 도취돼서 이런 사진을 확 신문에 크게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은유적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사진을 2개나 크게 실렸을까? 김명일 기자가 썼는데요. 이준석 가처분 인용 후 첫 공개석상 등장. 떡볶이 먹으며 활짝 웃었다가 첫째 사진이고 둘째 사진은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대구 북구 DGB 대구은행 파크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찾은 시민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찍은. 연합뉴스가 다 찍은 하나는 위에 거는 뉴시스가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각각 이렇게 쫙 올려놓으면서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분노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30이 도대체 뭡니까? 20대, 30대 아닙니까? 누구 왕년에 20대, 30대 안 지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 20대, 30대가 무슨 특권 계급입니까?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표를 얻으려고 2030 청년 비대위 의원 청년 젊은 피 만든 그 대통령들 치고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없었어요. 네. 제대로 뭔가 성취하고 대한민국을 열어간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20대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030
20대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슴을 열고 미래를 갖다 크게 꿈을 갖고 웅지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내가 고시에서 황정수 같은 판사가 되겠다. 아니면 정말 김홍섭 판사 같은 훌륭한 판사가 되겠다. 아니면 김명수 같은 치사한 코드 판사가 되겠다. 뭐 이런 웅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웅지. 그런 판사. 자, 그가 향하는 판사의 길로 간다. 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20 때. 또, 나는 나라를 지키러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육군사관학교다. 공군사관학교다. 해군사관학교다. 하면서 가는 사람. 예, 이런 웅지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가겠다. 어느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는 자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찾음도 없이 외국에 훌쩍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지 아버지 금수저 서울상대 경북고등학교 유승민의 친구 금수저 아들이 유승민 의원실에 있다가 훌쩍 유승민 믿고 유승민 추천으로 이렇게 해서 대통령 그 당시 당대표 비대위원 거기서부터 그는 잘못 단추가 깨진 겁니다. 다른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든 중소기업에 들어가든 소기업에 들어가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뭐 어디 은행에 들어가든 간에 그들은 맨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갑니다. 3년간 피 터지게 고생하고 밤 새우고 또 노력하고 경쟁하고 또 못 먹는 술도 배우고 윗사람이 술 먹자 그러면 가서 또 거기서 먹고 받아 하면 받고 온갖 그걸 하면서 많이 사유하면서 삶에 대한 것을 배웁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방법, 신입사원. 그 다음에 3년 지나면 대충 대리가 되죠. 대리가 되고 나서 이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하나의 그 과정입니다. 20.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다 보면 30대 때 초반에 과장이 됩니다. 네. 30대 때 초반에 열심히 사는 사람. 군대 3년 갔다 오고. 자, 이런 과정이 전부 생략돼 버린 그것이 20입니까? 30입니까? 그 치열하게 고통당하면서 그 높은 곳을 향해서 이준석이 나이 39살까지는 말이죠. 그 과장 하나로서 치열하게 살면서 월급 많지 않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만족하면서 가정을 또 꾸리고 하는 그 삶의 법칙 말이죠. 이것이 참다운 2030 아닙니까? 치열하게 그 시대를 따라서 익어가면서 그 다음에 40대 때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영업으로 튀어나가서 내가 성공 웅지를 틀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인생은 이런 2030의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맛. 지금 이렇게 음해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음해하고 어른들 알기를 돌같이 여기는 이런 이준석이란 자, 이게 제대로 된 아입니까? 그게 그래도 지가 2030이라고 지금 2년 남았습니다. 40대 지나면 2030이라고 지가 마치 대표라고 합니다. 근데 여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2030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이준석 나오면 패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대녀. 그럼 2030은 2030 아니라 이대녀는 2030이 아니란 말입니까? 2030은 20대 30대 여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입니다. 그들이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이 일부 남성들이 2030 이런 정치에 끼웃하면서 소위 고속 승진을 하려는 소위 신분 상승하려는 자들이 우글우글해가지고 눈치 힘껏 보고 젊은 왕년에 누구 2030 안 걸린 사람 있나요? 자,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그 고생하면서 대학 4년 사관학교 4년 고생했죠.
주야로 야간 훈련, 잠도 제대로 딱 규정된 시간에, 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또 학과 뭐 훈련, 또 뭐 야간 훈련, 또 이 산악 훈련, 모든 공수 훈련 이런 걸 다 받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20대 때 얻은 게 뭡니까? 국가로부터. 응? 20대 초반에 소위 하나 얻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얻고 총 메고 소대장 하면서 땅을 기면서 나라를 지킵니다. 네. 그들은 박봉입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내가 지킨다는 자유. 내가 지켜서 당신네들을 잘 살게 하고 내 부모를 안전하게 살게 한다는 그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유, 애국의 가치가 말이죠. 네, 이런 자하고 이런 자, 이준석이란 자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진정한 2030은 내가 나라를 지킨다. 나라에 대한 나의 사명, 나의 위치는 어딘가. 또 나는 어떻게 이 20대를 살아나가고 30대를 살아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야 한다. 이 고통과 멍에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성숙되고 앞으로 한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내가 자라갔을 때 내 자녀, 내 가족들을 잘 보살피면서 또 나라를 위하는 바로 감사함을 나라에 표하는 이러한 시민. 바로 이게 국민이고 시민인 것입니다. 다들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준석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모든 세대를 분노하게 만들고 세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놨습니다. 2030의 그 정치하는 낭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은 정치 낭인들입니다. 주둥이 잘 깐다고 무슨 뭐 국민대표단 뭐 모아가지고 국대다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홍위병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애들 한번 보십시오. 김용태라는 애. 졸지 최고위원 되니까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될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치열하게 밑바닥부터.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공채라는 게 있습니다. 공채제도. 시험 봐가지고 사무국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학 유수한 대학들 나와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 진짜 정치하겠다는 사람,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겠다는 사람들 다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뭘 합니까? 밑바닥 거기서 합격하면은 사무처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배웁니다. 현실 정치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전부 다 단계별로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대 되면은 대리가 됩니다. 네. 대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나면 40대 가까이 돼서 과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차장이 됩니다. 이런 치열한 것, 그러면서 익어가는 체득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정치의 뜻이 있다라고 옹지가 딱 생기면은 뛰어듭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그러나 좀 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고, 거기서 사람들은 성실성, 신실성, 위아래 상하관계, 좌우의 수평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2030이지. 나는 국대다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냥 확 보는 게 전부 대통령이 보이고 대통령 후보가 보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일기를 우습게 보이고, 그러다가 당대표 저기 역선택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들어오니까 그게 다 누가 코치했겠습니까? 코치한 자들은 틀림없이 내가 예상컨대 김종인이 아니면 유승민 아니면 하태경이 아니면 그런 부류들이 했습니다. 너 이렇게 해서 역선택으로 들어가. 함께 가자. 이게 자기들의 웅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준석의 지난 날들 똑같지 않습니까? 자, 자기를 길러준 박근혜 대통령 등의 비수를 딱 꽂고 탄핵을 딱 실행합니다. 자기가 탄핵 국회의원은 안 했지만 유승민을 꽉 붙들고 막 비대위원이 간접으로 마이크를 대놓고 왜 탄핵해야 되느냐 하면서 탄핵한 이유가 이렇다. 탄핵되어야 한다. 하고
소리 지르는 청년 비대위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탄핵을 시킨 장본인보다 더 잔인한 그 정말 죽창칼을 찔러댄 이준석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은 안 해도요, 이준석이 때문에 분노와 어떤 감성의 그 속에서 얼마나 불면의 밤을 새웠으라고 혹시 한번 생각을 안 해봅니까?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온 이자가 또 거기서 있다가 보니까 다 탄핵파라고 해서 다 탄핵파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 친박, 비박. 비박 사람들은 다 같이 친박들이 하도, 친박도 잘못한 게 엄청 많죠. 친박이 잘못한 게 그 친박이 문제였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예, 지금도 그 이름 참 더러운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도 아마 서울 상대를 나왔을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또 이한구가 키워준 사람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예, 그런 인생의 배반의 인생들을 살고 있죠, 서로가. 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나갔던 그 비박 의원들이 다 자기 당으로, 자기 집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배따라기처럼 하태경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이런 몇 명밖에 없거든요. 바른정당에서 꾸려놨는데 바른정당이 올바른 안 바른 정당이 돼버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을 탁 손학규라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 제3당, 제3세계에 정말 거대한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도를 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외치면서 원래 이 손학규 대표는요, 대한민국 정치인중에서 가장 청렴한 분입니다. 또 그분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하려고 애를 썼던 정말 정치학자이자 교수이자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제1위, 지금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투표를 하면 그 복지부 요원들이 제1위로 또 경기지사 한 그 훌륭한 그분 덕목이, 그분은 다른 것보다 경력도 훌륭하지만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그는 1등이었습니다. 항상 경기도를 70% 먹고 살리는 먹거리를 전부 다 경기도가 창출하게끔 해서 최초로 지자체 1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 경기도의 바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날의 경기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전에는 경기도 형편없었어요. 네. 그전에 경기도는 경기지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네. 그 이후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분을 갖다가 그 당을 갖다가 따가서 이들이 모의를 했겠죠. 생각건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 건데 모의를 해서 이거 먹자, 이 바미당을 무너뜨리자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손을 딱 대고 옆에서 탁탁탁 코치어들이 하태경, 유승민, 예, 그래서 몰아냈습니다. 근데 법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혐의가 없는데 몰아낸 겁니다. 결국 사기를 쳐가지고 손학규를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이준석, 너는 과거를 생각해라. 너를 구해준, 너를 오늘날 성장시킨 그 박근혜 대표를 등 뒤에서 칼 비수를 꼽고 탄핵판으로 들어간 것, 한번 탄핵시킨 것 생각해라. 그리고 그 훌륭한 손학규, 그 정치인을 얼마나 못됐게 너희들이 촉박하고 이렇게 음해하고 공작하고 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한 악행을 생각해봐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번엔 세 번째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러면 너는 가만 안 놔두겠어라는 게 이 홍준표의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너같이 더러운 짓 하지 마. 저 오죽하면 전여옥 의원이 정치 더럽게 배워먹은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제가 이준석을 모릅니다.
왜 모르냐? 그 애송이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애송이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 이러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좀 아주 괴상한 특이한 아니면 아주 훌륭한 판사 만나면 이렇게 인용이 되는 법입니다. 내가 이 황 판사가 훌륭한지 괴상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보통의 판사인지 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시읒자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나중에 지금은 뭐 흘러나오대요. 어떤 판결에서 어떠한 특이한 이런 경향을 보였다. 딱 보니까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군 이런 느낌이 들대요. 황정수 판사. 나는 그 이름을 터득을 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국민들 많이 기억할 거예요. 황정수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혹시 뭐,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민주당의 중진으로 활동할지. 예? 그러나 이 국민의힘에는 아마 오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는 벌써 다 자기의 포석을 다 깔고 있겠죠. 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판사의 말이니 그렇게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그 양심이 문제가 되죠. 법은 아니고. 왜냐하면 법 쪽에서 법 이런 데서는 다 기각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들이요. 90%가 기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났으니 그건 뭐 훌륭한 판사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러고 있다는 사진, 이 사진 한 장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분노를 일으키는 거다. 이 분노가 뭐냐? 이 V자를 자르려면 손목을 갖다 치면 되겠구나. 이런 분노가 솟구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이게 V냐? 이게 어떻게 해서 승리입니까? 성상납 의혹, 또 뇌물죄, 상납받은 거 의혹. 그것뿐입니까? 증거인멸 의혹. 증거인멸 알죠? 7억. 김철근이 이름 다 나오죠. 녹취가 다 나왔죠. 녹음이 쫙 나와서 국민들 다 들었죠. 이게 거의 사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화. 녹취는 사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죠. 느낌을 주죠. 혐의가 혐의가 이게 이렇구나. 녹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7억 각서.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징계를 때린 말입니까? 맞죠? 징계 때린 자 바로 당사자가 징계 중에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내가 판사 같으면 if I were 판사 황정수 아닌 양명태라면 이렇게 판결하겠습니다. 볼 필요 없이 기각인데 그 이유는 지금 도덕적인 문제로 징계 상황에서 이런 비상 상황으로 이거는 바로 연결이 된다. 비상 상황 중에 상비상 상황이죠. 이러면 가장 끝나고 합리적이었을 때 그게 안 됐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황정수가 이렇게 일부 인용을 해준 것, 이 일부 인용해준 거 판사로서는 그게 정당한 판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로서는 도대체가 이해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황정수 판결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황정수 인간을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황정수 판결을 이해를 못하겠다. 왜?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율사들입니다. 변호사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있는 변호사들이요. 솔직히 얘기해서 황 판사만도 못한 판사들이었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떻겠습니까? 황 판사보다 더 훌륭한 판사들이 아닙니까? 깁니까? 예, 좋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이곳저곳 다닙니다. 또 칠곡으로 갔습니다. 경상도 타임 칠곡의 누구 주호영입니다. 주호영을 간접 공격하러 갔습니다. 이 야비성. 그래서 어떤 젊은 그 사람이 거기 주호영이 꼰으로 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호영이를 꼬나버려 뭐 거기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아니다 우리 뭐 조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조상 좋아하네. 조상 좋아하는 사람이 선배 후배 선배를 못 알아보고 마음대로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그래? 손학규한테 한 그 만행을 생각해봐라 하고 홍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너는 손학규한테 한 그 못된 짓 한 걸 잘 생각해봐라. 너 거기에 대한 벌을 앞으로 받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어린 이준석에 대해서 참 분노하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나는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이런 자에게 맡기면 큰일 난다는 그런 생각 때문 하나였습니다. 오늘 고백하자면 이런 자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흐리면은 미꾸라지가 아니고 살모사가 막 흔들면은 이 정치판이 쓰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모사는 퇴치해야 된다. 약은 딱 퇴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사는데 이제는 이준석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를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매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턱 신문 이 조선 제가 조선일보 애독자니까 우선 맨 먼저 조선일보를 제가 봅니다. 조선일보를 이렇게 보고요. 요즘은 동아일보 잘 안 봅니다. 왜? 그때는 보면 조선1, 2 동아일보 봤는데요. 저는 조선1, 문화일보 2 봅니다. 저는 정론지를 제가 신문대학원,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을 옛날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제가 들어간 데는 석사 과정이 대한민국에서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학위 과정이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이었습니다. 신문학과는 대학의 학부에 4년제 개설되어 있었지만 대학원은 대한민국에서 딱 하나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거기밖에 없어요. 저 거기 졸업했습니다. 입학해서 시험 치고 입학해서 졸업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제 이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을 얘기할 때는 제가 언론에 대한 기초적인 베이스는 갖고 있고 얘기한다. 이것을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신문이 우선순위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럼 먼저 조선일보를 딱 보니까 이준석 가처분 인용 후 첫 공개석상 등장. 떡볶이 먹으며 활짝 웃었다. 나오는데 사진 두 개, 하나는 뉴시스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연합뉴스 나오는데 연합뉴스에서는 촥 이러고 찍은 건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제가 이걸 봤는데 이걸 아예 뭐 안 해야지 방송 안 해야지 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고 그냥 들어놓아 버렸어요. 화가 나서. 이런 제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더럽히고 있다면은 우리 이 시민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 이건 내가 나서야 돼. 이거 써야 되겠다. 이거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유튜브 방송 내 자유방송의 힘 아니겠나? 나의 힘 아니겠나? 나의 외침 아니겠나? 나의 판타지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이 V자를 그리면서 마치 그가 승리했다고 가처분 신청이 자기의 인생의 승리로 착각하는 바로 이런 듯한 사진과 이런 것을 내보이는 이 언론들도 문제이긴 문제이지만 그러나 언론은 어떻게 안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언론은 객관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독자들이 느끼고 분노를 표시하고 여론을 갖다가 만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고 말이죠. 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데 마지막 결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이 됐지만 일견 황정수 판사가 승리를 시켜줬습니다. 기세회생 시켜줬다고 보지만 회생이 아닙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금 징계 도중에 있다는 바로 이 핵심 사실, 그런 사실을 언론은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정한 언론이라면 지금 현재 이준석의 입장은
이러이러이러한 사유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징계 사유에 해당돼서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아킬레스건일 것이다. 그에게. 라든가 뭐 그런 종류의 그 객관적 사실을 적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윤리위원장 이항희는 바로 이준석과 김종인과 함께 비대위원을 했던, 또 그 중에서도 속칭 듣기로는 세 사람이 굉장히 삼총사처럼 잘 친했다고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으로 이준석이가 임명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6개월 징계를 줬다. 6개월 징계요? 그게 큰 것 같죠? 아닙니다. 제명 처분을 시켰습니다. 제명입니다. 그래서 박찬종 의원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제명,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답 없어져라 이랬습니다. 국민의힘 틀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제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제명이 되는 거예요. 당 대표가 부끄러워서라도 그 말이 생기면 숨어서 버려야 될 건데, 이렇게까지 증거인멸 의혹, 응? 김철근이 보내가지고 7억이란 돈으로 무마, 뭐 이런 내용들 쫙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징계가 6개월 된 건데, 사실은 이양희가 징계를 봐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봐준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박찬종 의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을 말하지 않는 침묵의 다수가 겉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긴 했지만 봐준 거구만. 이 정도로 다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윤리위원회가요, 바로 즉각 어저께 그저께 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긴급 윤리위원회 제명 처분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말 윤석열 대통령 홀로 이렇게 지켜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당에서 무엇을 해주냐고요. 당에서 오히려 대통령을 당대표란 자가 깎아먹고 공격하고 하는 못된 양도구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갖다 신군분이 뭐니 하고 그런 못된 그런 최고의 공격까지 감행하는 그자, 누가 거기서 뒤에서 힘을 주고 있을까? 혼자 저기 있었겠어요? 탄원서 글씨는 혼자 썼지만 누가 옆에서 쫑알쫑알 해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네, 여러분, 이준석이 오늘 V자를 끓인 그 조선일보 인터넷판 한번 보시죠. 이러고 딱 찍고 그 위에 사진, 이런 내용 보고 제가 붕괴를 했다는 이유가, 왜 붕괴를 했을까? 이게 승리입니까? 바로 파멸. 정당한 경찰, 문재인의 그 경찰이 아니었다면 벌써 저 친구는 수사를 받고서 이미 성상납 의혹을 깨끗하게 이거냐 저거냐를 판별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은 왜 수사가 안 됐겠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경찰이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도 수사를 안 했잖아요. 수사는 배당은 안 됐지만 안 했잖아요. 검찰의 모든 수사들이 다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 이제사 기지개를 켰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지금 하나씩 다 소환이죠. 예, 철저하게 죄를 묻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아울러 이준석의 죄도 경찰에서 철저하게 묻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사실 여부와 더불어서. 네. 그것이 나라와 지금 운명과 다 함께 가는 그런 일요소이기 때문에.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